검찰이 1년 넘게 들여다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일단은요. 자,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변호사 비용 20억 원을 쌍방울이 대신 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서로 모른다. 전혀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럼 이와 관련해서 사회부의 홍정원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얘기를 짚어보도록 할까요? 예. 예.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일단 계속해서 저희가 좀 길게 보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입국 과정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그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작년 5월에 출국을 했습니다. 예. 예. 출국을 해서 이제 지난 10일에 태국에서 태국 현지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이제 황제 도피 의혹을 많이 낳으면서 이제 체포가 됐고, 예. 그다음에 우리 검찰이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서 지금 막 우리나라에 이제 입국을 한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내법상 이제 항공기 자체도 이제 대한민국 영토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항공기에 탑승한 순간부터 사실상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송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검찰은 48시간 이내 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예. 이 때문에 신속하게 이제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르면 내일 오후쯤에는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김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실까요? 예. 김 전 회장의 혐의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먼저 배임과 횡령,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 공여, 그다음에 대북 송금 의혹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이제 혐의인데요. 특히나 이제 그 변호사비 대납 혐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돼 있죠. 예.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도착해서부터 계속 저희 취재 기자들이 붙어서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도 네. 대부분 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질문들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답변했는데 변호사비는 대납한 적이 없나 예.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네. 이재명 대표 측 누구와도 연락한 적이 있나 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태국 현지에서 이제 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매체들과 인터뷰를 할 때는 이 대표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일단 혐의를 부인을 했고요. 네. 이 대표 역시도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뭐 인연이란 뭐 내일을 사이 본 것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일단은 서로 둘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혐의를 좀 자세히 보자면요. 네. 이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 재판을 받을 당시에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변호사 비용 약 20억 원을 대신 내줬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예. 검찰이 작년 9월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를 했는데요.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당시 불기소 결정문에 보면요.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쌍방울 측이 대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적시를 한 거고요. 예. 네. 그 대납을 할 때 이제 쓴 비용을 어디서 났느냐? 요게 이제 그 200억 원대 이제 전환 사채 발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비자금 조성 혐의죠. 예.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함께 엮어서 이제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이 과정에서 이 전환 사채를 또 거래하고 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와 배임, 또 횡령 등의 혐의 역시 또 김 전 회장이 받고 있는 의혹입니다. 예. 이와 함께 이제 두 번째로 가장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대북 송금 그쵸. 혐의입니다. 예.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이 계열사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서 약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 반입한 뒤에 북한에 건넸다는 그런 혐의인데요. 예. 이미 구속 기소가 된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공소장에 보면요. 네.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 의혹의 공범으로 그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 또 혐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수원지검에서 고강도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면 현재 태국에서 검거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8시 17분에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현재 입국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입국장에서 아직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는데 과연 입국장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되고 있고 저희는 이와 관련해서 사회부 홍정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조사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까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야 하고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혐의에 대해서 적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와 관련해서 고강도 조사가 있을 것이다. 뭐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김 전 회장도 이를 알기 때문에 지금 나올 때 취재진들의 질문이 정말 많이 네. 있었잖아요. 예. 근데 거의 대부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요 정도 말만 했는데요. 아무래도 뭐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뭐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검찰 조사에서 뭐 성실하게 밝히겠다 한 만큼 검찰 조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요 혐의 이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다음에 이제 대북 송금 의혹. 아무래도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검찰에서 아마도 고강도의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그 이제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불기소 처리가 됐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도 이제 불기소 결정문에 변호사비를 쌍방울치기 대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검찰도 추가적으로 이제 수사를 했다거나 확보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지를 좀 남겨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오늘 한국으로 송환이 되면서 오늘부터 2주 동안은 또 검찰이 접견을 또 금지한다는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사이에 또 어떤 그 말을 맞추는 시도가 있을지도 모르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제 인터뷰한 거 보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그 붙잡힌 이후에 태국에서 특정 언론과 인터뷰한 거를 말 맞추기 사인이다 이렇게 또 그 한동훈 장관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 방지하는 차원에서 검찰이 오늘부터 2주 동안은 김성태 회장 접견도 금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예. 김 전 회장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어쨌든 입을 열었는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현재까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한 그 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입니다. 출발 직전에 이제 그 태국 현지에서 이제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혐의인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혐의에 대해서 아예 알지도 못하고 통화한 적도 없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을 했고요. 예. 네. 일단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또 방금 보신 것처럼 들어와서도 관련 의혹에 대한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네. 대부분 묵묵부답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입국장 조금 있으면 모습을 드러낼 텐데요. 거기서도 특별하게 말을 좀 삼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에서도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들의 접견을 이제 막을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네. 또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마도 공개적인 메시지는 상호간에 서로 좀 자제를 할 것이고요. 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돈으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 맞아요. 이거를 혐의를 좀 일부 인정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이제 혐의 입증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제 혐의를 조금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은 네. 시기는 2018년에서 2019년이고요. 계열사 이제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했다. 이제 동원해서 640만 달러의 이제 자금을 중국으로 밀 반출했고 북한으로 이제 건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이제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했다. 실제로 이제 이 과정에서 뭐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밝혀져야 할 것이고요. 예. 네. 근데 공범으로 기재가 된 이제 안수부 회장, 그 다음에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도 또 뇌물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태국에서 체포된 이후에 언급한 게 개인 돈으로 보낸 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언론사에서는 그게 배임 아니냐 물어봤을 때 개인 돈으로 보낸 거니까 회사 돈을 본인은 쓰지 않았다 이렇게 김성태 전 회장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개인적으로 북한에 보내더라도 외환 관리법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다, 처벌을 받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개인 돈으로 보낸 건 맞다까지는 인정을 했고 그게 회사 돈은 아니다, 배임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니까 이재명 대표 때문에 지금 상황이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연관성은 또 변호사비 대납은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예, 그런데 이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관돼서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 대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검찰에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일단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진술이 어떻게 나오느냐 또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느냐 등의 이제 그 결과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 이제 협조하겠다는 의지는 피력한 상태이고요. 예.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이 태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에 이제 인터뷰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네. 돌아와서는 지금 이제 많은 그 기자들의 질문에도 대부분 이제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 비행기 탈 때랑 내리고 나서 조금 이제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그렇죠. 건데 현실은 이제 예. 이게 이렇게요. 네. 그래서 보면은 했던 이제 답변들 정리를 해보면요. 네.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 부족한 저 때문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다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요 정도 말만 했지 지금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인 부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곧 이제 모습을 입국장에 다시 한번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 아무래도 이제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그런 상황과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조사에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예. 아마 검찰에서는 그 진술을 토대로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조사까지도 네.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카메라 셔터가 계속해서 눌리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제 모습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김성태 전 쌍방그룹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지금 입장에 오면서 그런다고 하셨는데 변호사님이 대답해 준 적 없고 이제들이 다시 걸렸고 조금 더 이재명 대표 측 어느 누구와도 연락하신 적이 들어볼까요? 없으신가요? 소리를요? 대북 송금 왜 하신 거예요? 대북 송금 혐의 일부 인정하셨는데 왜 보내셨어요? 주가 조작 왜 하신 겁니까? 밝힐 건 밝히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 밝히실 예정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한 말씀 해주시죠. 이재명 대표 측 어느 누구와도 연락하신 적이 없으세요? 여기 좀 나가주세요. 어떤 거 하신 겁니까? 개인 돈으로 대북 송금 왜 하신 겁니까? 8개월 동안 왜 나가신 거예요? 네, 지금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나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모습을 봤고요. 여기서 이제 바로 수원지검으로 이송을 하기 때문에 저쪽에 상주 직원 전용 출입문으로 이재명 들어갔습니다. 대표 측 지금은 어느 누구와도 연락하신 적이 다시 한번 없으신가요? 질문을 들어볼게요. 대북 송금 왜 하신 거예요? 대북 송금 조금 전에 혐의 일부 인정하셨는데 왜 입장으로 보내셨어요? 나온 주가 조작 왜? 상황의 화면입니다. 예. 긴 거리를 걸어서 출입국 사무소를 지나와서 입국장으로 나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상주 직원 전용 출입문으로 입국장에서 나오자마자 수사관들에게 이끌려서 들어왔거든요. 이게 또 그 나오는 문인가 보죠.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네요. 네, 이제 여기까지는 이곳은 기자나, 인천공항 예. 주차장이고요. 지금 인천공항 주차장 보안 통로를 거쳐서 수원지검으로 바로 압송이 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여기는 따로 취재 기자들이 옆에 같이 오는 거를 통제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접근하는 기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일단 수원지검으로 이송하기 위한 바로 직전 단계입니다. 인천공항에 나와서 지금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 지금 이제 차에 올라타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수원지검으로 바로 이송을 해서 체포영장을 48시간 안에 이미
40시간 조금 넘게 남은 상황이겠죠. 그 시간 안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되기,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김성태 전 회장 입국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좀 주목이 됐었는데 예.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또 취재진에게 정말 쏟아지는 질문에도 어떠한 답변 없이 입국장에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상주 직원 전용 통로를 통해서 이제 나와서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 지금 현재 압송이 되고 있습니다. 후송 차량에 탔고요. 지금 출발을 했군요. 그 중간에 입국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질문 중에 모른다고 하셨는데 변호사님이 대답해 준 적 없으니까 좀 앞에 좀 막아줘. 이재명 대표 측 어느 누구와도 연락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대북 송금 왜 하신 거예요? 대북 송금 혐의 일부 인정하셨는데 왜 보내셨어요? 주가 조작 왜? 예. 김성태 전 회장 이제 수원지검으로 출발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8시 한 20분쯤에 약 20분쯤에 들어온 이후에 저희가 수원지검으로 출발하는 것까지 쭉 과정을 보여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홍정훈 기자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한 8시 20분 전후로 해서 인천공항에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탄 항공기가 도착을 했고요. 예. 네. 지금 이제 9시 10분쯤 이제 완전히 공항을 빠져나가서 수원지검으로 향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작년 5월쯤에 이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이제 싱가포르로 출국을 해서요. 한 8개월 정도 도피 생활을 이어왔고요. 예. 지난 10일에 태국 수도인 방콕 인근에서 이제 현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네. 당초에 태국 현지에서 이제 망명을 시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일단 본인은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네. 또 당초에 또 현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본인이 이제 귀국을 희망을 했고 또 예.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에 이제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항공기에 탑승한 순간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 것으로 보고요. 방금 이제 국내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체포영장 집행 이제 48시간 이내에 검찰은 이제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 지금 그 마지막에 출입국 사무소에서 들어오면서 입국장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길었고 입국장에서 나와서도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서 질문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 많은 질문에 모든 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의혹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질문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질문들 보면은 결국에 김성태 회장에게 이제 드려진 이제 혐의들 예. 크게 보면은 한 4가지 정도가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검찰에서도 벼르고 있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네. 이 대표가 이제 경기지사 시절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수사와 재판을 받을 당시에 이제 김 전 회장이 변호사 비용 20억 원을 대신 내줬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 변호사 비용을 내주기 위해서 이제 쌍방울 그룹의 전환 사채를 발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또 비자금 조성 의혹이라든지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혐의들이 서로 얽혀 있는 거거든요. 예. 검찰이 작년 9월에 일단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긴 했는데요. 이제 그 불기소 결정문에 변호사비를 쌍방울 측이 대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써가지고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강도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 김성태 전 회장의 경우에는 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네. 항공기에 이제 태국에서 송환되기 직전에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대표 알지도 못하고 통화한 적도 없다 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었는데요. 네. 도착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한 상태였는데 네. 도착해서 이제 취재진들의 질문이 거의 8시 20분부터 지금 9시 10분까지 거의 50분 정도 그러게요. 굉장히 긴 시간 거의 똑같은 질문이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이재명 대표를 알고 있느냐, 변호사비를 대납한 적 있느냐 이런 질문이 계속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예. 다만 뭐 죄송하다 뭐 이런 심경만 밝혔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검찰 조사에 좀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만큼 예. 앞으로 수원지검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할지 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혐의가 대북 송금 의혹입니다. 네. 대북 송금 의혹 일단 간단하게 보면요.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계열사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서 640만 달러를 이제 중국으로 미일 반출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건넨 혐의가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도 일단 뭐 개인 돈으로 보냈다 해서 보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금고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쌍방울그룹 재경 총괄본부장이 아직 귀국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예. 이제 검찰에 가서는 이제 보냈다는 사실을 뭐 똑같이 진술을 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예. 일단은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검찰에서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절차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검찰은 이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예. 네. 되도록이면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나가고 하는 게 이제 검찰의 방침일 텐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혐의를 적시를 해야 될 텐데요. 예. 그를 위해서 이제 만 이틀이 안 남은 시간 동안 이제 고강도의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기타 이제 의혹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방울 그룹에 200억 원대 전환 사채를 이제 발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예. 허위 공시, 배임 횡령 등의 혐의가 있는데요. 네. 이게 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뭐 한 가지 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성태 전 회장을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의혹을 밝힐 수가 있을지가 가장 관건이겠지만 말씀하신 지금 쌍방울의 금고직이라는 재경 총괄 본부장 김모 씨가 태국에서 송환 연장을 다시 신청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부하고 있다 지금 예, 예. 송환을. 근데 그 금고직이는 남이라기보다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가족 중에 하나니까 또 어떤 얘기를 서로 오고 간 다음에 본인 당사자 김성태 전 회장은 송환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왜 금고직이는 태국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예, 뭐 아직 예. 그 명확하게 드러난 바가 없기 때문에 좀 네.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일단은 뭐 한국에 들어와서 일단 48시간 동안은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된 상태고요. 예. 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또 그게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은 이제 사실상 서로 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또 이와 관련해서도 또 검찰이 당분간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들의 접견을 또 막을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예. 아무래도 뭐 외부와의 어떤 그런 입맞춤 이런 거를 최소화하면서 이제 김 전 회장의 수사에만 좀 집중을 하겠다는 그런 검찰의 의지로 보이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순순히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이제 일단은 좀 이전보다는 좀 적극적인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게 이제 혐의 부인일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던 것처럼 이제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일지 네. 예. 아니면은 검찰 수사에 들어가서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진술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금고지기의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또 키가 될 텐데요. 예, 핵심 인물이죠. 예, 핵심 인물이 될 예. 텐데요. 또 진술 상황에 따라서 또 필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건 좀 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김성태 전 회장의 검찰 수사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뭐 사실들 예. 그걸 보면 이 금고직이라는 사람도 다시 상황이 바뀌어서 귀국할 의사를 다시 가질지 그것도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조금 예. 지나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마음을 이제 돌려먹고 김 전 네. 회장도 처음에는 이제 귀국 거부 네, 의사를 거부하지 밝혔다가 않았습니까? 예.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래도 좀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는 추이를 보고 예, 이제 남아 있는 이 재경 총괄 본부장도 이제 생각을 바꿀 여지가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김 전 회장이 어느 정도 이제 진술을 할지 그런 거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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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으로
화면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중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입국 사무소에서부터 입국장 그리고 호송되는 모습까지 그 후송차량에 타는 모습까지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고 현재 수원지검으로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 체포 시한이 48시간 이내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정말 검찰이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구속영장은 언제쯤 청구가 될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절차상으로 보자면요, 체포영장은 사실상 이제 태국에서 이제 우리 국적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집행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이제 국적기의 경우에는 국내 영토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제 돌아왔잖아요.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수원지검으로 갈 텐데 이제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이내에 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는 순간 집행했다면 벌써 한 8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48시간에서.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르면은 48시간이면 이틀이니까 내일 오후 늦게 정도에는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이제 관건은 사실 좀 이제 오는 동안 시간을 허비를 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수원까지 이동을 해야 되고 조사하는 시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뭐 밤샘 조사 굉장히 고강도 조사를 통해서 네. 어느 정도 그래도 혐의를 밝혀야 어느 정도 혐의를 이제 적시를 해야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해도 이제 예. 발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검찰의 역할이기 때문에 범죄가 소명됐느냐, 예,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렇게 판단을 예. 할 텐데요, 그죠?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니까요. 발부는요, 예. 예, 이거에 대해서 아마 고강도 조사가 굉장히 고강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 가장 어쨌든 계속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가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쭉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태국에서 붙잡힌 이후에 한국으로 송환되는 과정을 이렇게 길게 보여드린 이유 중에 의혹 중에 지금 민주당 대표로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일단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 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이제 수사와 그다음에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 예. 당시에 이제 변호사 비용 약 20억 원 정도를 이제 김 전 회장이 대납을 해줬다 예. 하는 그런 의혹입니다. 그 고발이 들어온 거죠, 거기에 대한. 예,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사실 한번 수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해 9월에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났으면은 사실 조금 여지가 덜했겠지만 예. 그 불기소 결정문에 조금 의미가 있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요, 이 대표의 이제 변호사비를 쌍방울 측이 대납했을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지금 이제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온 거잖아요. 예. 김 전 회장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수사가 또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상태고요. 예. 다만 이제 그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에 태국 현지에서 매체들과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전혀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입니다. 예. 또 이재명 대표 역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농담으로 뭐 속옷 사입은 거 말고는 그러니까요. 뭐 알지 못한다라고까지 예, 예.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일단 혐의를 부인한 상태인데요.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태국 현지에서 그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인터뷰를 했을 때랑 네. 그다음에 지금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취재진이 반복적으로 거의 30분에서 40분 정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예. 어떤 관계냐, 이재명 대표 어떤 관계냐를 집중적으로 좀 질문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지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온도 차가 있지 않느냐, 예. 저희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 전 대표도 그 이번에 귀국을 하면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심경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도 일단은 배제하지 않고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데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이나마 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예, 일단 이 대북 송금 의혹 자체도 당연히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또 예. 수사를 하고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의혹에서 이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이 대북 송금이 그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있느냐.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지점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그 관련성에 대해서는 전면 이제 부인을 한 상태고요. 예. 역시 이제 수원지검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조사를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거기서 이제 김 전 회장이 어떤 또 진술을 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취재진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거든요. 예.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이전에 이제 개인이 보낸 거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을 부인을 했다면 예.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이 일단 묵묵부답으로 이제 침묵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예. 네. 검찰에서는 협조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른 얘기를 할지 아니면 기존의 입장을 이어갈지 그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마지막으로요. 또 쌍방울그룹의 횡령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실까요? 예, 사실 그 이 횡령 배임 의혹 자체도 사실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다음에 이제 대북 송금 의혹하고도 좀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예. 이 자금의 출처가 어디 있느냐, 이게 정말 정상적으로 이 조성이 된 자금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쌍방울 그룹에 이제 200억 원대 전환 사채를 이제 발행을 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이제 허위 공시가 일어났고 또 배임과 횡령이 일어났다라는 게 이제 김 전 회장이 받고 있는 의혹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련된 이 돈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느냐, 예. 대북 송금에 쓰였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하나의 수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은 서로 만난 적도 없다. 전화 예. 통화도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한테 변호사비 대납해 줄 수 있냐. 나는 변호사비 3억 원만 냈다 이렇게까지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쭉 계속해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송환되는 과정을 쭉 연결해 드렸고요. 그리고 사회부의 홍증원 기자와도 잘 정리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